네,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상민TV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이 사태 이후로 많은 분들이 코로나 우울 이러면서 우울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어떤 이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우울은 나쁘기만 우울을 기회로 바꾸는 방법, 이런 기사가 나왔길래 어이구, 아니 어떻게 이 매체가 오래간만에 말 같은 소리 기사를 썼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읽어보게 됐어. 왜냐하면 우울이 많은 경우에는 우울한 상태가 심해지면 우울병이니까 약 드세요. 그리고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세요. 이렇게 뻔한 이야기를 기사로 많이 하는데, 우울이라는 감정 자체가 꼭 나쁘게 볼 게 아니다. 그 우울이 실제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새로운 발전이나 성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저 많은 분들한테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우울을 기회로 바꾸는 3가지 방법, 이 타이틀로 기사가 있어가지고 한번 읽어봤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지금 우울의 시대를 겪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9년 우울증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72만 8,629명에 달한다. 여기에 코로나까지 더해졌다. 경기연구원이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우울하다고 답한 비율은 45.7%였다. 국민 절반이 우울하다는 것이다. 그럼 코로나19로 우울한지,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우울한지, 아니면 부동산 때문에 우울한지, 그거 물어봐도 최소한 국민의 절반이 우울하다고 응답할 겁니다. 그런데 이래놓고 이제 우울은 꼭 나쁘기만 한 걸까? 우울은 여러 가지 이유로 찾아오지만 내 몸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지쳐 있을 때 보내는 신호이기도 하다. 내 몸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지쳐 있을 때 보내는 신호다라는 말은, 그걸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내 마음 나도 모르겠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무슨 마음으로 사는지 모르겠다라는 그 신호가 신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우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우울하다라는 것 자체는 내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그걸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 무슨 이유로 사는지, 뭘 위해서 사는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멍한 느낌이고 무기력감을 느낀다. 이런 심리 상태를 우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외부 요인에 의해 받는 스트레스는 줄이기 어렵지만 자신을 옥죄어 만드는 스트레스는 충분히 줄일 수 있다. 자신을 옥죄어 만드는 스트레스는 마치 마른 수건을 짜듯이 스트레스가 생긴다는 건가요? 아니면 자기 몸을 내가 비비고 틀어가지고 스트레스를 만든다는 건가요? 대체 이 말은 이분이 이 기사 쓴 작가가 지금 지가 알고 썼냐 모르고 썼냐, 뭔가 이 마음의 아픔, 또 이 마음의 혼란에서 일어나는 스트레스라는 거를 표현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니까 마치 기름 짜내듯이 짜내는 것처럼 스트레스, 자신을 옥죄는 스트레스. 몸이 나에게 우울이라는 경고를 보낼 때 이를 인지한다면 나를 돌아보는 기회가 된다. 그래 놓고 이게 어떻게 해서 기회가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너무 애쓰지 말고 괜찮다고 생각하기. 이거는 자기를 위로하라 이 이야기하고 똑같죠. 영화 인사이드 아웃에서는 슬픔이 있어야 기쁨도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다. 슬픈 날이 있기에 우리는 기쁜 날에 더 큰 행복감을 느낀다. 그러나 항상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한국인은 우울감을 느끼는 것조차 죄책감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안타깝게도 이분은 지금 본인이 우울감을 느낄 때는 그 사람이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고 이야기해 놓고, 이건 성찰이 아니라 자책하는 또는 자학하는 기회로 또는 자학하는 상황이 됐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때는 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져보자. 당신은 우울해도 조금 쉬어가도, 완벽하지 않아도, 실수하더라도, 모두에게 사랑받지 않아도 괜찮다.
이게 이제 정확하게 우울의 심리 메커니즘을 아는 척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로맨 성향이 있는 사람일수록 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무기력감을 느끼거나 이럴 때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더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그게 상황에 따라서 안 될 때 스스로 자책하기 때문에 더욱더 무기력감에 빠지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괜찮아, 좀 쉬어가도 돼, 실수해도 돼, 모두에게 사랑받지 않아도 돼, 이런 거를 보통 우리는 위로 위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로맨티스트 성향의 사람들, 그 예민하고 섬세한데 이런 위로 위안은 겉으로는 다른 사람이 내한테 관심을 보여주는 것처럼 생각해서 괜찮은 것 같지만은 사실 그게 저 사람은 진짜 내 마음이 어떤지를 공감을 1도 못 해주는구나. 괜찮긴 뭐 괜찮아. 난 지금 죽고 싶단 말이야.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한 이야기를 이분은 뻔뻔하게 이렇게 쓴 거예요. 두 번째, 퇴근길 한 정거장 앞에서 내려 걸어보기. 흔히 우울증에는 운동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실제 운동은 항우울제만큼의 효과를 낸다는 연구가 많다. 이거 정신과 의사한테서 들은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항우울제를 먹어도 계속 우울하고 자기 상황이 바꿔지지 않는다라고 느끼는 사람한테 정신과 의사가 해줄 수 있는 최대의 이야기는 운동을 하세요. 운동을 하면 신체가 좀 흥분이 되고 그러면 무기력감에서 조금 벗어날 건데, 운동커녕 지금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도 싫고 일어나기도 싫은데 무슨 놈의 운동? 진짜 그 사람이 느끼고 있는 그 무기력감과 절망감 또는 불안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해줄 수 있고 그걸 읽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세요. 이거 참 웃기거든요. 그런데 이미 우울과 무기력감에 빠진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운동에 나서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럴 때는 퇴근길에 한두 정거장 앞에서 내려 걸어보자. 약간의 운동으로도 우울감을 개선할 수 있다. 걷다 보면 새로운 발견을 하거나 재미있는 생각이 떠올라 큰 자극이 되기도 한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틀린 말은 아닌데 중요한 포인트를 내쳤어요. 자기가 한 정류장 앞에서 왜 걷는가, 그리고 한 정류장이 아니라 두 정류장이든 세 정류장 상관이 없는데 자기가 왜 걷는가에 대한 스스로 뚜렷한 목표나 뚜렷한 생각을 할 때는 이 걷는 것이 새로운 발견을 하거나 재미있는 생각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냥 무작정 이 좀비처럼 내려가지고 그러면 그 한 그 정류장 걸어가는 것이 마치 끝없는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것처럼 돼서 본인이 길을 잃어버리거나 길가에 퍼썩 앉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한테는 저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 아닌가 라고 해서 앰뷸런스 부르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포노로 힘들었던 기억 지우기라고 갑자기 이제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멀리 있는 하와이에 있는 이 점술가, 전통 치유사였던 모르나가 만든 하와이의 전통 문제 해결 방식을 개성해 치유법을 개발했는데 방법은 간단하대요. 과거에 어떤 기억이 문제를 일으켰니라고 자면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용서해줘라는 말을 되풀이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차라리 프로이드 할아버지를 불러와가지고 어린 시절에 부모한테 어떤 학대를 받았고 살면서 어떤 트라우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가, 그걸 물어봐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겠죠. 뭐 갑자기 하와이의 전통 치유사, 차라리 우리 전통 치유사 무당 삼신할머니 불러오라고 하는 게 더 맞지 않겠어요? 과거의 부정적 기억이 해결되지 않으면 원인도 모른 채 끊임없이 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프로이드 할아버지 이야기를 또 이렇게 살짝 집어넣어가지고 쓰는 거는 얼마나 이 기자가 이 괜찮은 생각, 이 우울이라는 게 꼭 나쁘고 약으로 없애버려야 되고 치료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울을 나름대로 좋은 삶의 새로운 변화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탁 했는데, 막상 본인이 그거를 제대로 설명할 능력이 안 되니까 또 이전에 똑같이 그거를
차라리 교회나 성당 열심히 가가지고 기도하고 절에 가가지고 불전에 희사 많이 한 다음에 108 번뇌가 아니고 108배 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용서해줘 이 미신적 행위보다 더 낫지 않겠어요? 이미 일어난 일은 바꿀 수 없지만 기억은 마음만 먹으면 버릴 수 있다. 기억이 뭐 쓰레기인 줄 알아요? 마음만 먹으면 버리게? 네, 그 기억이 마음대로 안 버려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본인이 이렇게 해놓고도 뭔가 조금 상당히 우울한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뭔 소리를 했지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그래놓고 우울감이 2주 이상 지속돼 일상생활을 방해할 정도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 정신과 의사한테 가가지고 약 받아 먹으세요. 이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병원을 찾는 게 부담스럽다면 각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도움을 받아보자. 그런데 이게 너무 재밌어요. 전문 수련을 받은 사회복지사, 간호사가 상주해 상담을 진행한다. 오 마이 갓. 우울한 사람을 상담하는 게 사회복지사하고 간호사가 상담을 해준대요. 세상에. 그리고 사회복지사하고 간호사가 상담 전문 수련을 받았대. 아니 상담은 도구나 카오가 다 받는 그런 일인 줄 아세요? 무슨 전문 수련을 사회복지사나 간호사가 받아요. 사회복지사하고 간호사는 자격증을 딴 거밖에 없어요. 시험쳐가 자격증 땄어요.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 거기에 병원을 찾는 게 부담스럽다. 뭐가 부담스러울까요? 네, 참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치료가 어려운 사람에게는 절차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도 있다. 건강보험으로 약도 공짜로 받을 수 있고요. 여러분 잘할 수 있어요. 이게 대한민국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노예, 그것도 우울한 마음이 드는 노예가 매일같이 근근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여러분 헉슬리가 쓴 멋진 신세계 Brave New World라는 소설에 보면 유토피아 같은 세상에 사는 근로자들은 매일같이 일이 끝나면 해피필이라는 걸 하나씩 받아요. 그리고 그걸 먹고 행복해 마음이 행복해졌어 내일도 또 행복하게 즐겁게 일을 해야지 라고 하는 그 소설인데 그 소설이 마치 당신이 우울하고 힘들면 정신과를 찾아가 가지고 약을 받아 먹으세요. 국가에서 약값에 보조까지 해줍니다. 얼마나 복지 정신건강을 위하는 나라이지 않나요? 이걸 알려주는 거하고 똑같고 심지어는 사회복지사하고 간호사를 상담의 전문 수련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렇죠. 내가 군대 가가지고 요즘 12주라고 그러나요? 3개월 훈련 받고 나면 이 전문 병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적과 내가 맞서 싸울 수 있는 군인으로서 새롭게 탄생한다. 차라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낫겠죠. 네.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우울을 기회로 바꾸는 3가지 방법은요. 당신의 우울은 당신 자신이 스스로 믿을 수 없고 또 자신을 부정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에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가. 내가 이전에 우울하지 않았을 때 믿고 있었던 나 자신은 어떤 믿음이었는데 지금은 내가 과거에 믿고 있던 걸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 더 이상 내가 믿을 수 없고 그걸 부정하게 됐을 때 이 부정하는 마음은 내가 왜 만들었을까. 보통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고 느낄 때 그럴 때 생겨나는 감정이 바로 우울입니다. 그런데 우울은 구체적인 이유를 찾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그 일이거든요.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누구에게 자기 마음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주는데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자기 마음을 들어주는 사람은 사실은 진짜 전문 수련을 받은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상담인데 뭐 사회복지사나 이 간호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면 심리 상담한 사람들의 존재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심리 상담이라고 훈련을 받았다는 사람들도 많은 경우에는 정신과 의사 이 밑에서 그냥 정신과 의사를 위해서 심리 검사해 주는 사람으로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을 엉뚱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상담이 뭔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진짜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그리고 그걸 수용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또 우리의 어려움이 있죠. 어쨌든 간에 이 자기 마음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고 느낄 때 그리고 그런 심리 상태, 우울과 같은 것이 계속되면 뭐 심지어는 정신분열증이라고 하는 조현병이라고 전문가라는 사람이 당신의 아픔을 병으로 진단하게 되는 그런 무시무시한 일도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울한 감정이 생길 때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상태로 지금 내가 빠져들고 있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울을 기회로 바꾸는 단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시대에서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가 더 어려워졌죠. 잘 모르는 사람과 온라인상에서 만나 함께 일을 하고 대화를 한다는 것이 막연하고 불안한 분들에게 직접 만나지 않아도 부딪히면서 함께 생활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의 성격 특성과 라이프 스타일까지 알려주는 마음의 MRI WPI 검사를 통해 비대면 시대에도 상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비법을 WPI 상담 코칭 워크샵에서 배워보세요. 9월 12일 열리는 WPI 상담 코칭 워크샵에 참여하면 WPI를 실무 위주로 배우며 관계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나의 특성에 맞게 전문성을 개발하는 방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진로, 연애, 공부법, 대인관계, 번아웃 등 현실적인 문제를 나의 성격 특성에 맞게 해결하는 비법까지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세상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꾼 사람들의 선택 WPI 워크샵 신청 문의는 위즈덤 센터. 뭔가 매일 불안하고 나도 알 수 없는 내 마음. MRI 찍듯이 내 마음을 볼 수 있다면 좀 마음이 편해질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내 마음을 알려줄 마음의 MRI 검사 WPI 검사를 해보세요. 매사에 불안하고 쉽게 상처받고 걱정 많은 나를 위해 마음을 알려주고 치유해주는 WPI 검사를 해보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황상민 박사님과 1:1 비공개 상담을 할 수 있다고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반복되는 문제에서 벗어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위즈덤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때론 귀여움으로, 때론 멋진 스타일로, 때론 호통으로, 또는 날카로운 통찰로, 때론 허당미까지 당신의 불면을 밝혀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가 훨훨 날아갈 수 있게 작은 약속이 모여 응원해주세요. 후원해주세요. 당신의 후원으로 쑥쑥 크는 황심소. 해피 나눔을 통해 후원 가능합니다.